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저희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낳은 편파 종목 바라기.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초우량주를 골라서 편파적으로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장기 투자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하지만 편파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거짓말을 섞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우울하고 기분도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고 대한민국 초우량주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기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와 IMF 그리고 유럽발 재정 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년 이상 여러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너무너무 위기가 많았고 그 위기가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제가 나름대로의 편집 기술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더 배워야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호재만 신경 쓰시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도 여러분이 겁이 나거나 믿지 못하겠다, 미래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삼성전자와 멀어져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를 믿고 끝까지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위기 이후 다시 또 공매도 여러분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초보 주린이나 초보 주식들은 대부분 언론이나 사람들이 말하기에 공매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주가가 완전 급락을 할 거다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 달봉이 아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매도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안 되겠지만 공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의 하나의 기법인데 이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좀 한정이 돼 있다고 봐야죠. 우리 일반인들이 개미들이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있죠. 과열된 주가의 거품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유동성 공급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투자 전략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는 건 주가 하락을 완전히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주가 상승을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죠. 하지만 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의 공포심은 그야말로 극에 달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투자 자체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애들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러한 기법적인 문제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 어렵고 큰 위기가 닥치면 어느 국가에서든 공매도 자체는 금지를 시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금지를 시켰죠, 요번에.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 공매도를 금지를 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모기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을 때 당시 영국이 9월 19일 날 공매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영국의 금융 서비스 은행이죠. 금융 서비스 협회인가
FSA 자기 나라의 그 주식을 빌려가지고 파는 그 공매도 자체를 전면 금지를 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팔고 있는 자체를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린다는 건데, 그때 당시 미국도 공매도 금지를 했죠. 그때 당시 주가에 대한 위기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상당히 그때 당시 공포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완전 공매도 금지 자체를 해버렸으니까 나름대로 좀 위기에서 어느 정도 또 재정적인, 그리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긴급 수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살아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물론 잘 이겨냈죠. 그때 당시에 통상의 금융시장이라면 뭐 합법적인 이 공매도 자체가 합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완전히 혼란기가 오면 어느 나라든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통합성과 수준 자체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공매도 금지는 가능하다. 너무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면 뭐 언론에서는 뭐 안 좋은 경향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뭐 영국, 미국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기간도 있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공매도 금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외국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국익, 우리나라의 또 개미, 소규모 개미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죠. 하지만 이 공매도라는 게 꼭 필요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삼성전자는 잘 겪고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금융 그리고 금융 할 것 없이 전부 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일제히 공매도를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31일 이후 약간의 기간이었죠. 그때 당시에 비금융권은 풀어졌어요. 하지만 비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게 2011년 8월 10일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 다시 그 위기가 왔죠. 2011년도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기가 다시 오자마자 다시 비금융권 거기에서도 전부 다 일제 다시 또 공매도 금지를 다시 또 시행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11월 달이죠. 그때 다시 또 허용을 했죠. 풀었다가 허용했다가 풀었다가 허용했다가,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1월 3일까지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를 계속 이어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14일 날 일제히 그때부터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자체 금지를 풀어버렸죠. 풀고 나서 뭐 별 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월봉 차트인데, 일제히 그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있을 때 쭉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지금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표시는 안 나지만 공매도를 비금융 쪽을 풀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주가 하락을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한다? 하락하지 않았죠. 쭉 올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발 위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인 공매도가 다시 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풀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삼성전자는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공매도 전면 다 풀었을 때 삼성전자 역시 쭉쭉쭉 우상향을 했죠. 일부 약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등락은 있지만 다시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부터죠. 2013년부터 2020년 코로나까지 쭉 우상향을 하다가 그래 일시적으로 2018년도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그때 당시에 반도체나 업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위기도 아니고 뭐 외부의 위기보다는 반도체 업황과 전반적인 그때 당시 삼성전자의 뭐 펀다멘탈이 깨진 건 아니고 전반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의 뭐 나름대로 그 가격 하락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했지만, 다시 2019년부터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2020년 초까지 쭉 코로나 있기 전까지 다시 또 회복을 쭉 하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리고 공매도 기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위기를 조장을 하는 것 같지만 향후 삼성전자의 호재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외부에 들리는 그 공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올라갈 삼성전자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매도 아무리 공매도를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통주를 절반 가까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주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추가 하락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장점에 유동성 공급에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유동성 공급에 장점이 있다는 말은 아무리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공매도로서 좌지우지하겠다. 앞에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금융발 위기, 유럽발 위기 그때마다 공매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차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펀더멘탈이 쭉 있었고 삼성전자의 그 기본기가 쭉 있었던 와중에 더 그 기본기가 살아났으면 살아났지 절대 펀더멘탈이 깨지지도 않았고 향후에 삼성전자의 미래의 가치는 더 상승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대외 변수가 조금씩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삼성전자가 대외 변수가 변할 때마다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절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코로나 그리고 공매도 이러한 걱정은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믿고 가셔도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기업을 못 믿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저는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제 얘기가 웃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는 끝까지 갖고 가겠다 그 마음이 강하니까 그 과거 이러한 제가 분석을 해봐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나름대로 좀 이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팩트와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서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분석이었지만 영상미가 너무 부족하고 편집 기술이 부족한 점은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고 많이 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누님들 동생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하고 주말에 즐거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